당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진짜 한 푼도 남은 거 없나? 우리 엄마 목숨값인데 내 피 같은 돈인데. 미안하다. 내가 진짜 죽을 놈이다. 우리 이혼하자. 여보. 저희는 그렇게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남편이 주식에 가상화폐 투자로 재산을 날린 뒤였기에 재산 분할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한 번 먹고 살 일이 걱정이네. 어디 보자. 취직할 데가 없나? 응, 마트 캐셔. 여보세요? 저 구인 광고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예, 저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내일 면접 보러 가겠습니다. 네. 일단 파트타임부터 시작해보자. 김지영, 하자. 할 수 있다. 재개발로 보상이 된다고? 맨날 한다 만다 말만 하더만 드디어 하긴 하나 보네. 근데 보상금이 얼마나 되려나? 아, 또 이러네. 대출도 땡길 만큼 땡겼고 이제 사채밖에 안 남았는데. 아,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영준이가 웬일이지? 그래. 야, 죽지 못해 산다. 뭐라고? 네가 살던 그 빌라 재개발 들어간다던데 모르나? 요즘 보상받고 이사 나간다고 난리던데. 보상을 받는다고? 야, 얼마나? 거기가 좀 언덕이긴 해도 교통도 편하고 학세권에 숲세권 아이가. 재개발 입주권만 요즘 10억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보상도 그 비슷하게 해주겠지 뭐. 10억이라고? 야, 일단 알겠다. 끊어라. 10억이라고? 돈 넣을 구멍을 찾았군요. 아니, 뭐 올 게 없는데 이게 뭐고? 뭐 가정법원? 재산 분할? 이 인간 헤어질 때 아무 소리 없더만 이제 와서 재산 분할? 진짜. 당신 이거 뭔데? 먹이는 재산 분할 소장이지. 나도 내 목 찾아갈 권리가 있다 하더라고. 내 목? 우리 엄마 목숨값으로 받은 보험금도 주식에 코인으로 다 날려먹고 그리고 4년 동안 생활비 한 푼 제대로 준 적 없으면서 뭐 재산 분할? 그리고 지금 내가 재산이 어디 있다고 재산 분할인데? 우리가 살던 그 집 재개발 들어가면서 보상받는다며. 한 5년 그 집에서 살았으니까 보상금 받으면 딱 절반으로 나눠야지. 안 그렇나? 뭐라고? 어우, 얄밉습니다. 이거 완전 도둑놈 심보네. 도둑놈 신부는 무슨. 나는 내 권리 찾겠다는 거니까 재산 분할 제대로 해줄 각오는 하고 있어라. 나는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래. 그럼 법정에서 보자. 그래, 뭐 법정에서 보자.
네, 우선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제 이혼 협의가 다 끝났고 법적으로도 남남이 된 그런 상황인데 뒤늦게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문지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김지영 친구 문지영입니다. 네, 진행자님 같은 질문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이라는 것은 협의 이혼을 했으면 이혼 신고 날, 그리고 재판상 이혼을 했으면 그 재판이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만약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2020년 1월 1일에 확정이 되었다면 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2022년 1월 1일 밤 12시 자정 전에 법원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게 2년 이내에 이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럼 2년 이내라면 이게 무조건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긴 한데 다만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당시에 재산분할에 관해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를 다 했고 또 그에 따라 협의 이혼도 다 마쳤다면 그 합의한 대로 이행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서 금액을 청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가정법원에 판사님 다시 정해주세요라고 하는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이때는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게 되시면 각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이성진 씨가 김지영 씨와 함께 살던 그 집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고 재산 분할 청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럼 이 집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혼인 중에 이제 부부가 공동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면 김지영 씨에게는 안타깝지만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혼 원인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김지영 씨는 그 집에 대한 가격 시점이라든지 혹은 본인의 비율을 높게 해달라라는 방법으로 그런 불합리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의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드라마 사례는 이미 이혼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혼과 재산 분할이 동시에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혼 신고가 이미 된 경우라는 거죠. 네. 이때는 협의 이혼이 성립한 날 이혼 신고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네. 김지영 씨 같은 경우에 다행히 이 엄청나게 상승한 지금의 기준이 아니라 이혼 신고일 그 빌라 가격을 기준으로 분할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김지영 씨가 그때 이혼 신고를 하지 않고 별거만 하고 있었다면 지금 상승한 시세가 기준이 될 위험이 큽니다. 네. 시세가 기준이 되는 시점은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이 남편 이성진 씨가 어머니 그러니까 김지영 씨 어머니의 목숨값인 사망 보험금까지 주식 투자 그 코인 투자를 날렸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도대체 돈을 줄 게 있습니까? 이게 주는 게 오히려 더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염치 없는 거죠. 네. 네. 저도 안 주고 싶습니다. 저도 심적으로는 뭐 양심 어디 있냐 묻고 싶습니다만은 혼인 기간이 몇 달에 그쳤다거나 혹은 부부 재산 합산 결과 빚이 더 많다거나 이 정도가 아닌 이상 저희가 현실적으로 재산 분할이 뭐 100대 빵이다 이런 사례는 사실 상정하기 힘듭니다. 자, 저희가 이 사건을 같이 봤습니다만 지금 이성진 씨가 투자를 해서 채무가 꽤 많은 걸로 보이는데 자, 이런 부분 재산 분할할 때 좀 기여도 평가 이런 걸 통해서 좀 감액될 수는 없을까요? 네, 반영이 되어야 이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가 이 사례를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성진, 김지영 씨 부부는 이제 아이는 없고 결혼 후 7년간 부부 생활을 이어왔는데 남편은 소득이 일정치 않아서 주로 김지영 씨가 이제 월급 생활자로서 경제를 다 책임을 져왔다고 합니다. 네. 남편 이성진 씨는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투자를 공공연하게 이어왔고 심지어 또 장모님 사망보험금까지 다 코인 투자로 지금 날려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아유. 이런 상황이라면 혼인 중에 부부가 형성했던 재산들은 재산 분할 대상은 되고 또 가격 시점은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그 비율은 김지영 씨가 좀 짜게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한 70% 이상을 달라라고 네.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요즘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던데 가상화폐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까?
됩니다. 오. 되는데 뭐 주식, 가상화폐 다 되는데 예. 주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예탁결제원이라는 그 기관에 조회를 하면 싹 나옵니다. 네. 근데 가상화폐는 이제 그런 통일된 기관이 없다 보니까 재산 분할의 대상은 되는데 현실적으로 잡아내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김지영 씨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재산을 분할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혹시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남편의 재산 분할 청구 자체를 뭐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협의혼 당시에 부부 공동 재산이 0원이었다거나 합산 결과 빚이 더 많은 상태였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분할을 해줄 것이 없어서 남편의 청구가 기각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이혼 당시에 재산 분할을 할 때와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재산 분할을 할 때 좀 절차가 같은지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재산 분할 부분만 이제 떼어서 놓고 본다면 절차 자체는 뭐 다 비슷합니다. 기관에 조회를 해서 받아보고 이견이 있는 뭐 시세 같은 것은 감정을 하고 다 비슷합니다. 이제 다만 가격 시점의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협의 이혼은 이혼 신고 당시의 시세, 그리고 재판상 이혼은 재판을 마치는 날의 시세가 목적물에 가액이 됩니다. 결국 실무에서 변호사들이 열심히 하더라도 부동산 주식의 시세 변동이 더 큰 변수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보통 재산 분할은 이제 이혼할 당시에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많은가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혼을 하려고 해도 재산 분할 부분에서 이제 다툼이 있어서 이 조건으로는 이혼 못한다.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혼과 재산 분할이 한 개의 소송에서 같이 다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혼 재산 분할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무장님. 네, 이혼 재산 분할 그것이 궁금하다. 준비를 좀 했는데 저희들이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뽑아왔습니다. 네. 질문 들어갑니다, 변호사님. 예. 준비됐습니까? 들어와 하면 되나요? 들어오십시오. 자, 들어갑니다. 당당하신데요. 자, 일단 네.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이혼 이후에 재산 분할이 만약에라도 이루어진다면 새롭게 재산을 취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취득하는 취득세 같은 세금 문제 요거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오, 취득세 내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취득세는 내셔야 하고 지방세법에 따르면 이제 이혼을 원인, 재산 분할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례 감면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재산 분할에도 취득세가 있다. 자,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이혼 시 재산 관련 협의를 했고 분할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3년이 지났는데도 이걸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협의 이혼을 전제하신 사례 같습니다. 이미 합의가 완성이 됐다면 합의된 그 돈을 달라라는 약정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일반 민사 소송이고요. 이미 합의가 다 되었는데 재산 분할을 다시 정해주세요, 판사님. 이렇게 심판 청구를 하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청구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실 위험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혼 당시에 남편이 잘못을 한 후에 사과의 의미로다가 재산 포기 각서를 딱 썼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이 각서의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부 생활 중에 각서를 쓰는 경우는 상당히 흔합니다. 많습니다. 네, 안 써보셨어요? 아직 안 써봤습니다. 사무장님 좀 써보셨나 보네요. 뭐 그 잘못했으니까 뭐 재산 포기 각서는 아니더라도 신체 포기 각서? 신체 포기 각서는 너무 심하고 일단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만약에 또 다시 그런 일이 재발했을 경우에는 내가 뭐 1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주겠다. 거는 해본 적이 있긴 하죠. 이런 각서 효력 네, 있습니까? 모두 포기하고 뭐 맨몸으로 나가겠다 이런 각서들이 이제 종종 소송에 올라오는데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혼인 중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재산 분할 청구권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혼을 전제하고 재산 분할 협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한 끝에 그럼 줄 게 없네. 한쪽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에도 이것을 쉽사리 포기 약정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각서가 의미가 없는 거네요.
각서 몇 네. 장 있는데. 아유, 아쉬워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 사건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문지영 변호사님. 예, 재산분할 이제 의논하실 때 각자 명의 재산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판사님들이 나누어 주는 표인데요. 변호사들도 다 이 양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집은 목록이 좀 길어지는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상호 이렇게 목록을 도출했는데도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그러면 남은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